어젯밤 10시 5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선 내용적으로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안을 유지하기로 했고, 법안의 적용 범위를 민법상 친인척에서 배우자로 줄였지만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지만 단순 누락의 실수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이하 재단 이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축조심의 과정에서 추가되기를 기대합니다. 절차적으로도 여야 공의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뜻을 모았고 수차례 걸친 여야 협상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이완구 전 원내대표 시절에 3+3 회동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 통과시키기로 약속했고, 이런 여야 합의가 지켜졌다는 것에 대해 국민께 정치적 신뢰를 보여드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완벽하지는 않고 다소 아쉬운 점도 많지만 공직사회와 이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막고 비리를 척결하자는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가는데 노력했다는 말씀드리며 우리 사회가 투명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공포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을 뒀는데 그 시간 동안 공직사회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이 점검되고 이런 부정적 관행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월 임시 및 4월 임시회 합의사항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비롯하여 영유아 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안식보육법과 아시아 문화의 전당 지원책 등을 마련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특별법, 담뱃값에 경고 그림을 넣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특별감찰관법 통과 1년이 지났지만 시행하지 못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을 추천한 안건도 오늘 국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되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입니다. 경제활성화법은 많은 논의했지만 합의 못 본 것은 여야가 민생을 챙기는 일념으로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 개헌특위, 원전특위, 보험조세 특위도 여야가 합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제활성화법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서민주거법과 생활임금법 등 진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4월 임시회로 연기한 것은 아쉽습니다. 4월 임시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지방채 발행 요건을 추가하는 지방재정법,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이 원하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학교 옆 호텔 건립에 대해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이미 여야 간사와 장관이 합의에 이른 생활임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또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법안에 대해 4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국회에서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해 진짜 민생 경제 살리는 유능한 경제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생활임금에 근거조항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이라는 생활임금제의 도입에 대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부천시와 서울 성북구, 노원구 등에서는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고, 얼마 전 서울시가 광역 차원의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국민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5년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보다 1,107원만큼 많은 시급 6,687원으로 결정됐고, 노원구 또한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평균급여의 생활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시간당 6,493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소득 노동자의 삶의 임금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좋은 제도를 법안을 통해 안정화하고 어려운 지방 재정에 힘을 보태자는 개정안이 발목 잡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실망스럽습니다. 이한국 국무총리 또한 생활임금제 도입에 검토해 묵직한 아이디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고,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정부 10대 공통 약속 1호로 공약해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 여야 회담에서 생활임금법을 4월 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시회가 끝나고 국무위원회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셋 모두 위장 전입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의 전력이 있어야만 국무위원 후보자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날카로운 검증의 잣대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36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고, 전국 아파트 전셋가율도 70.6%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매매가보다 높은 전셋가인 지역도 나타나 그야말로 미친 전셋값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전셋값 상승에 서민과 중산층들은 은행빚 내 집 사고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상승에 경기는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 가계부채의 급증이 매일매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치솟는 전셋값을 잡아야 합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즉각 서민주거복지 특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4월 임시회는 합의한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주거복지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사법 처리에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